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2학번에 재학 중인 장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청원고등학교 13기 졸업생이고 그 근처에 있는 강리중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시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치외교학부와 국제학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 재학 중인 정다현입니다. 저 역시 충청북도에 위치한 청원고 13기 졸업생입니다. 저는 수시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응용생물화학부와 생명과학부, 약학과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께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과 수시 준비,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현씨, 저희 생기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전공에 대해 얘기해봐요. 저는 응용생물화학부를 처음 들어보는데 응용생물화학부는 어떤 전공인가요? 응용생물화학부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 내에 속해 있는 학부로 응용생물화학 전공과 응용생물학 전공으로 나뉩니다. 응용생물화학 전공은 식물이 생산하는 물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물질의 산업적 응용성을, 응용생물학 전공은 식물병과 해충의 방제에 집중해 농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원씨, 정치외교학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과인가요? 정치외교학부는 사회과학이라는 단과대 내에 속해 있는 학부로 정치학과 외교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구와 시대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 정치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공을 4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배우는 내용은 정치 사상, 비교 정치, 국제 정치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3학년 때 외교학 또는 정치학 중 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에는 로스쿨, 외교관, 기자, 정부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와, 정말 새로운 과네요. 그렇다면 혜원씨, 생기부가 필요한 입시 전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서울대학교는 수시 전반과 올해부터는 정시에서까지 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정도로 생활기록부의 활동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 두 번째로는 국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위주로 생활기록부가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로 생기부보다는 내신 성적이 더 중요시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형, 즉 농어촌과 같은 전형에서도 생활기록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내신 성적과 함께 생활기록부는 대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현씨,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교과 영역은 학교 정규 수업에 대한 정보로 내신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율활동은 500자, 동아리활동은 500자, 진로활동 700자의 진로희망 분야를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세세한 내용은 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선 비교과 영역부터 보자면 현 고3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 1개만 3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하고 교내 수상은 학기당 1개만을 선택하여 넣을 수 있으며 독서활동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현 고2 학생들은 자율동아리, 수상경력, 독서활동이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비교과 영역이 줄어들고 교과 영역이 늘었다는 것, 즉 내신 성적과 세특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혜원씨, 그렇다면 자율활동에는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자율활동은 생기부의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는 어쩌면 대학 입학 사정원님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세특뿐만 아니라 진로와 자율활동까지 알차다면 분명 수백 개의 생기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서류가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조금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단체 활동이나 학교 생활들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시기에 고등학교 2학년을 다녔던 제 자율활동을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학년 때 학급 부실장으로 활동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사실 부실장은 학급 임원이기도 하고 학생회에서 그리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직책을 맡든 그 활동 내에서 자신이 얼마나 진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가 드러난다면 뭐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학급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성실함과 리더십을 보임,
이런 말보다는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임팩트 있는 표현, 그리고 소통이라는 구체적인 저만의 개성을 먼저 드러내고 이러한 장점의 구체적인 예시를 반 친구들이 겪는 불편함과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또한 단순히 학급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조금은 뻔한 멘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호하고 추상적인 일종의 칭찬보다는 학급의 단합을 위해 전학 온 친구의 적응을 돕고 같이 어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의 생활에 대해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학년 때 학교를 소개하는 방송 대표자로 나갔는데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너무 기억납니다. 아직까지 정말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제가 앞서 학급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제가 친구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제가 배웠던 불편했던 점들을 개설된 신설 공간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역할을 소개할 수 있었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진 않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현씨, 그러면 진로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진로는 700자로 비교과 영역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쓸 수 있는 양이 많은 만큼 최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진로 활동도 물론이지만 세특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 학습한 내용에서 가진 의문이나 흥미를 바탕으로 스스로 조사하거나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 역량을 보여줘야 해요. 대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특히 이공계 계열은 연구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연구자로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제가 실제로 작성한 내용을 살짝 보자면 다양한 활동에서 저만의 탐구를 이끌어냈어요. 예를 들면 진로의 날 행사로 배운 초인계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약물 나노 입자에 활용되는 공정에 대해 조사했고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텔로미어의 특성을 활용한 암치료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비감염성 질병인 암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료조사만 하는 게 탐구는 아니에요. 조사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적용 방법을 제안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까 설명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암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퍼-캐스9과 하이브리도마 기술 등 수업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어요. 이 외에도 토론 모임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차가 나요. 현 조류독감 백신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물론 교수님들은 고등학생이 제안하는 거야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사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연구자로서는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걸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활동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탐구하되 자료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현씨,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기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막 어려웠던 점 이런 건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저는 제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에 대한 생기부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혜원 씨는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들었는데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어떤 세특을 적었나요? 먼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 수행평가 중에서도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세특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과학과 수학에 나오는 공식과 계산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인문사회 계열로 접목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저 또한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어요. 먼저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의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 또는 방향성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충실하게 심화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 개념이나 정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2 과목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정적분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심화적으로 탐구하되 이를 로렌츠 곡선이라는 사회과학 그래프 계산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원리를 사회과학에 접목시킨 내용으로 전공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사 과목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됐는데 이건 사회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국제정치학자인 왈츠의 이론에 대해 파고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학적인 내용이나 원리들을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제 수학에서 효용 이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이를 학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활용해보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직접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현씨는 자연과학 계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은 사회 또는 국어 같은 과목에 어떤 세특을 써야 할까요?
이공계 학생들은 국어나 사회 같은 인문사회 과목에서 전공을 연결시키는 게 쉽진 않아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막막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결시키되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인성이나 학업 역량 등 전공 적합성이 아닌 생기부의 다른 평가 요소를 강조했어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연결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연구자를 비롯한 각종 전문가로서 꼭 지켜야 하는 윤리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사용되는 소재가 동물 실험과 친한 것보단 참신한 거일수록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시간의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배우면서 현재 뇌사 판정 기준에 의문을 갖게 되어 고전과 윤리 시간에 배운 칸트의 윤리형 이상학 정초를 바탕으로 새로운 뇌사 판정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처럼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연결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국어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전공과 관련 짓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학업 역량이나 인성을 드러내는 거죠. 학업 중에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거예요. 독서에서는 지문에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빗덧이라는 기술을 지문을 통해 접한 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치료제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에서 활용되는 사례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모두 아주 좋은 팁들이네요. 결국 매력적인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 활동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고 구체적으로 생기부를 작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수시 전형 및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자신의 관심사를 충분히 탐구해 나가며 알찬 고등학교 생활을 잘 기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